자전적 소설 위주로 뽑은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만둔 승하가 제일 어렸을 때 끝나는 게 약간 그 보면 정전되듯이 끝나요. 근데 요거는 그 다음 거 그 남자네 집은 약간 그거고 요거는 이제 한 말씀 하나 소설은 그 서울 의대 다니는 아들이 죽잖아요. 네. 인턴 때.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다루는 게 박완서 선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러네요. 딱 스토리가 이어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너무 신이 났어요, 또. 오늘은 저희 다독다독을 즐겨 찾아주시는 한근태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네. 선생님의 책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박완서 선생님의 정말 팬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독다독의 소설을 다뤄달라. 왜 다독다독은 왜 소설을 다루지 않느냐. 어려워서요. 근데 이게 소설을 그때 그 장강명 작가님이랑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소설을 다루면 풀스토리를 다 얘기하면은 스포일러가 되고 또 얘기를 자세히 하면 할수록 소설을 읽는 분들의 이렇게 재미가 떨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소설을 좀 즐겨 다루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한국 문학계의 큰 별이자 거목이신 박완서 선생님의 책을 골고루 얘기를 나눠볼 생각에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정말 박완서 선생님 사랑하시거든요. 한근태 선생님이. 광팬입니다. 광팬.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모든 것 이렇게 정말 두 분의 그런 박완서 선생님을 얘기해 주시는 한근태 선생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저희가 일단 뭐 기념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너무 빛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네 번째 나왔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인문 다루고 싶으면 한근태 선생님 모시면 되고요. 박완서 선생님 얘기하고 싶으면 또 선생님 모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 더 바빠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장르의 이런 요청들이 들어와갖고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이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볼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한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뭐 자기 회계사다. 뭐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47인데 삶이 너무 요새 좀 권태롭다. 그래서 자기 커리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거 돈을 내고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정도 전문가가 뭐가 이렇게 삶에 권태로울까.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뭘 해야 되겠지. 근데 전문가들 중에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남들이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뭐 이런 데 갔는데 가서 한 20년 살아보니 별게 아니거든. 그럼 계속 이렇게 살다 갈 것이냐 이런 거 막 물어보는데 난 그게 사실은 뭐라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난 이상한 게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지. 아니 또 한스 컨설팅 대표시잖아요. 본인에 대한 컨설팅 해달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보니까 내 커리어를 보고 자신감을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 커리어가 그렇게 이상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 박완서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광팬입니다. 그래서 집에 따로 박완서 선생님 책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다게. 다른 책은 다 버리는데 이분 책, 뭐 최인호, 법정 이런 사람의 책은 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모아놔. 혹시 박완서 선생님과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 백건. 아니 근데 이분이 보니까 개성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하고 우리 외가하고 너무 분위기가 비슷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친근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분은 개성이잖아요. 개성에서 유학을 온 거고 우리 집은 우리 외가는 수원 화서동이거든요. 화서동인데 우리 큰 이모가 이분보다 3살인가 선배야. 숙명여고. 야, 근데 그 당시에 숙명여고는 되게 명문이잖아요. 시험 봐서 가는. 수원역에서 맨날 이제 통학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맨날 그 픽업을 나갔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배경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골 배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수원에 오래 이제 왜냐면 우리 이제 누나랑 2살 터울이라 우리 어머니가 애 둘 키우기 어렵다고 저를 외가에 던져놓은 거야. 비슷하네요, 진짜.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보면 그러니까 박완서 어렸을 때랑 비슷한 거 맨날 우리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안 됐겠어. 손자놈이 와서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항상 사랑방에서 같이 지냈거든요. 외할아버지랑.
그래서 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굉장히 그리워하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잃고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것도 그렇고 어. 여러 가지로 이게 뭐라나 그런 그 DNA가 비슷하더라, 환경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 막. 그래서 동명상련. 더 그런 게 감정이, 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이 비슷해서. 네. 직접 뵈신 적은 없어요? 뵌 적 있죠. 저기 아니 그 워낙 오랫동안 이제 사실 연몰한 거지 연몰을. 작가로서. 네. 근데 세종문화회관에 그때 무슨 공연이 있었나 이랬는데 네. 찻집에 들어갔는데 저쪽에 한 테이블에 한 5분이 앉았는데 거기에 어. 박한선 써 있는 거야. 그때 막 일어나 마라 하다가 일어나지 않은 게 너무 후회가 돼. 그때 가서 정말 팬이라 그러면서 사인이라도 받을 거를. 염치불구하고 방해할 걸. 너무 배려했어. 맞아요. 너무 일찍 가셨어요. 너무 신사셨어. 네. 너무 일찍 가셨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일찍 가셨어요. 네. 그래서 박완서라는 작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1931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1953년 결혼하셔서 일남 사녀를 두고 마흔이 되던 1970년 전쟁의 상흔과 PX에서 만난 화가 박수근과의 교감을 토대로 남옥이라는 작품을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데 장편을 그냥 발표를 하세요. 갑자기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옥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하고 이 작품이 정말 화제가 되고 또 문학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그때부터 정말 활기찬 작가 생활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좀 늦게 시작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40여 년간 80여 편의 단편과 15편의 장편 소설을 포함해서 동화, 산문집, 꽁트집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2021년이고요. 박완서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되는 해예요.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여전히 우리는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을 사랑하고 글을 그리면서 이렇게 수설을 계속 읽고 글을 읽으면서 기리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렇게 돌아가신 지 10주년이 돼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이 책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책이 어떤 책 다룰까요, 선생님? 여쭤봤더니 계속 책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에 한 권 읽어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녀의 삶을 기릴 수 있는 것 중에 요 3권만 꼽아보자면 그만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리고 그 남자네 집,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근데 꼽기 힘드셨죠? 그러니까요. 다 좋아서. 다 좋아서 뽑기 힘든데 주로 이건 자전적 소설이라 자전적 소설 위주로 뽑은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만둔 싱아가 제일 어렸을 때. 근데 이분 끝나는 게 약간 보면 정전되듯이 끝나요. 뭐지? 이런 식으로. To be continue도 없어.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다음 거. 그 남자네 집은 약간 그거고 요거는 이제 한 말씀만 하소서는 그 서울 의대 다니는 아들이 죽잖아요. 인턴 때.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다루는 게 박완서 선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러네요. 딱 스토리가 이어지네요. 네,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그만턴 싱아 누가 다 먹었을까를 위주로 얘기를 할 텐데 나머지 책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읽었는지 드리머 그만턴 싱아 읽었죠? 읽었죠. 네. 알려주세요. 네. 이 책은 저자인 박완서 작가의 유년 시절을 그린 자전적 소설이다. 양반적 기풍이 심한 시골에 살다가 엄마 따라 서울로 상경한 아이, 서울에서의 새빵살이 삶과 학교 생활, 장남 오빠의 취직과 결혼, 홀로 고군분투하는 어머니의 삶, 8.15 광복과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난, 어디까지가 실제 저자의 경험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인지 모를 이야기를 읽고 있다 보면 마치 내가 그 시대를 살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새삼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 속 사건들이 불과 60여 년 전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우리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이처럼 풍요로운 사회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 조부모님과 부모님 세대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새삼 감사하다는 마음이 든다. 이 책이 내게 준 의미는 우리 조부모와 부모님 세대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일제시대부터 광복,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류를 직접 경험한 우리 조부모님과 부모님 세대는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과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달까? 어린 시절 이해 안 되었던 혹은 원망스러웠던 부모님들의 모습도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그것이 최선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곧 다가올 어버이날에는 그간 부끄러워 전하지 못했던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라고 말이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네, 잘 로사님. 썼네요. 네. 네.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어만 보고 읽지는 못했던 책.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를 드디어 읽어본다. 딸 넷, 아들 하나를 키우는 전업주부로 지내다 40이 되어서야 습작도 없이 장편을 써내려고 한 저자의 저력이 상당하다. 우선 유려한 표현과 자세한 묘사에 놀라웠다. 저자가 8살 무렵부터 시작하는 이 소설의 디테일한 표현은 영화관의 화면에서 주인공 꼬마 아이의 검은 눈동자에 비치는 빛 모양까지 하나하나 다 보이고 풍경의 나무 잎사귀의 흔들림까지 낱낱이 보이는 그런 느낌처럼 섬세하게 공감각적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이런 기억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이렇게도 아름답게 정확한 느낌으로 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누리고 사신 것인지, 읽다가 저자의 당돌하다는 것까지 평가받는 솔직함에도 놀랐다. 1950년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자신과 가족이 어떤 이념을 선택했고 무엇을 하며 생존해 나갔는지에 대해 현재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도 알면서 숨김없이 쓴 것 같다. 누구보다 품위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진 분이지만 글을 쓸 때만큼은 가감없이 그대로 옮기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우리는 사진과 영상, 그림으로 지나간 시대를 짐작한다. 하지만 그 시대를 명료한 지성과 섬세한 감성으로 지켜본 한 사람의 역사를 한 장 한 장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시대를 함께 살아보는 종이 타임머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애틋한 가족의 사랑과 인간이라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자연이 주는 엄청난 위로와 그래도 삶을 헤쳐나가려는 의지들,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겨야겠다는 숙명이 주는 감동. 이래서 50년간 끊임없이 사랑받는 작가구나. 이분의 작품은 500년 후에도 5000년 후에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 시간을 살게 할 것이다.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을 더 만나고 싶다. 네, 이렇게 씁니다. 이거 다 직접 쓴 거예요? 그럼요.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드리버님은 이거 블로그에 남아 있죠. 저는 이거 아직은 블로그에는 안 올리고 있고요. 에버노트에 다 기록돼 있어요. 왜 안 올려요? 그러게요. 이런 정보에. 왜? 로사님은? 로사님은 저는 인스타에 가끔 올리고 인스타에 있더라고요. 올리는데 안 올릴 때도 있고. 다 올려요, 그거. 근데 저랑은 작품 보는 비유 폰트가 굉장히 다르네.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뭐라 이렇게 무슨 약간 종교적인 냄새가 나네, 막. 저요? 둘 다. 아, 종교요? 그래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뭘 보면서 뭘 느끼냐면, 네. 이게 뭐죠, 이렇게 학교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사 가는 거 있잖아요. 전입, 위장전입. 위장전입. 위장전입의 원조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잠깐만요. 마쇼님 얘기 듣고 계속요. 제가 할 얘기였어요. 그랬었어요? 네. 여러분. 두 분의 그 서평은 꼭 저 기록에 남기셔서 갖고요. 남들도 같이 좀 읽어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블로그에 두 분이 다 올리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냥 혼자 맡고 있으면 안 되죠. 올리겠습니다. 예, 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보면서 교감을 느끼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피하지 마라. 저도 박완서 누님을 너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서 지금 로사님께서 세 권을 갖고 오셨는데 세 권 다 저도 갖고 있고 읽었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래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다가 천주교로 개종할 때도 이분 영향을 꽤 많이 받았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많이 전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일 거야. 맞아요. 네. 저도 이제 프란치스코 이분은 교황님하고 이분이 아마 제일 많이 교종을 시켰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셔서 저는 저거 성경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이라는 데 나오는 문구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것들은 좀 개인적인 얘기들이니까 이 책 특히 그 많은 싱하는 누가 더 먹었을까는 아마 그 박완서 이 작가님이 제일 유명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품은 일단 여러 가지 내용도 좋고 표현도 방법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작가로 뛰어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으면은 그 현장에 같이 와 있는 것처럼 정말 맞아요. 디테일한 묘사를 해주시는데 그 단어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평이하고 그냥 쏙쏙 들어오는데 꼼꼼히 보면은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순수한 우리말도 있고 한자어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도 그게 되게 어색하거나 모르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들여도 그 상황들이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그 점이 너무 좋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작품에 대한 평가였고 그래서 한번 꼭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읽게 되면 이제 6.25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애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억지로 막 역사 시간에 가르쳐 주는 것들보다 이렇게 좀 동병상련이 아니라 좀 민족 간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같은 민족인데 서로 좀 이렇게 막 서로 싸우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기게 해주셨던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우스갯소개 하자면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요즘은 책에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거기 나오는 지명들을 다 정리를 해요. 이게 따라가요 막. 현저동이 나오는데. 네, 저도 어제 뒤져봤어요. 네이버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종로구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이 종로구 중구밖에 없었을 시기니까 대부분은 다 종로구 얘기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그때 종로구에 있었을 거고. 맞아요, 물리대. 지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관악산 신림동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80년대 이후의 일이고 그 전엔 다 서울대도 뭐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종로구에 있을 때라서. 그렇죠. 그다음에 숙명여고도 지금 저기 도곡동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지금 얘기고 다 종로구에 있었어. 예, 지금 수성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종로구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아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다 종로구에 있었어요. 네. 대학교, 뭐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지금이랑 매칭해서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주동이 이분이 이제 개성에서 내려와서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곳인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이제 그 서대문하고 종로구 사이쯤에 무학제국에 있을 텐데 무학제 내려오면 네, 그 바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대문 형무소라는 데가 있고 그 언덕 위로 가면 이제 지금도 아파트 단지들이 있을 텐데 현저동이 왜 현저동인지 아시죠? 현저동이 왜 현저동이죠? 현자는 대부분 다 고개가 있는 동네. 고개 아래 맞죠? 고개 아래 있는 동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무학제 아래 있다고 해서 현저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내동, 현저동이 다 그 지명과 관련된 이름들. 그리고 거기 옛날에 전차의 종점이 거기에요. 영천이라는 동네가 영천시장이 있고. 영천에서 거기서 막 전차를 타다. 제가 가장 초기 기억 중에 하나가 거기서 전차 타고 종로까지 간 게. 와. 형님은 68년도에도 살아계셨군요. 저희로서 상상도 못해. 태어나기 전이어서. 전차가 68년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우스갯소리를 끝내자면은 이분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골 같고 고향 같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종로구 주변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간에 강남으로 한번 이사 가셨으면은 이게 좀 달라지지도 않았을까. 왜냐면 그 동네는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거의 유지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아파트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동네 분위기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감성들이 아마 그 입지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아무튼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싱하가 뭐지? 어릴 때도 이 제목이 정말 많이 들렸는데 싱하가 뭐예요? 난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나오는데도 내가 먹었던 게 싱하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보니까. 네이버 검색해봤더니 싱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싱하가 뭐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잠깐만요. 요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싱하라는 게 그냥 풀이에요. 풀인데 약간 시큼한 풀이거든요. 네네.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먹었었는데 그게 싱한지 이분이 얘기하는 그 싱하가 그 싱한지 그 개성 사투리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싱하는 마디풀가의 여러 해살이 풀, 높이는 1m 정도로 줄기가 곧으며 6월에서 8월 사이 흰 꽃이 핀다. 산기슭에서 흔히 자라고 어린 잎과 줄기를 생으로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서 예전에는 시골 아이들이 즐겨 먹었다. 예전에 사루비아 같은 거 이렇게 쪽 빨아먹고 뭐 이랬잖아요. 사루비아를 알아요? 사루비아는 먹어본 적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애들이 왜 이렇게 길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어디서 배웠는지 배우잖아요. 엄마한테 배우고 할머니한테 배우고. 그래서 싱하도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도시에 가서 서울에 가서 싱하를 찾아도 없었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 많던 싱하는 어디 있을까라고 이제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현저동으로 또 서울에서 약간 번화가로 없는 거고 제가 살았던 거는 북가자동 응암동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쪽 신촌 넘어가면서 모래내 쪽에 그 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야산. 거기에 싱하가 있어서 저희들은 많이 먹었어. 난 그거 싱하라고 생각해. 시큼한 게 나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이 대목을 제목으로 썼을까? 그 부분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원래는 이게 원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제목은 어떤 소설가의 뭐 생애인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웅진 출판사에서 하면서 그 제목을 바꿨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많던 싱하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대목이 아카시아 꽃을 먹다가 너무 비릿하고 막 맛이 없어가지고
상큼한 싱아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싱아는 어디 갔을까 막 너무 찾았는데 없었다. 이런 대목이 어쩌면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목은 그만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예, 싱아는 그런 풀이고요. 아니 그 네.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카시아가 순수하게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외색 나무인데 네. 그 아카시아 나무가 되게 독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생태계를 파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걔네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이 다 아카시아화 되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아마 아카시아가 들어와서 싱아들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말이 되겠다. 네. 맞아. 그래서 상징적으로. 외색 이런 세력들. 예. 아카시아 라고, 맛있게 잘 네. 먹었는데. 네. 저도 아카시아 맛있게 먹었고 너무 향기롭고. 진달래꽃. 진달래도 가끔. 집이 좀 어려우셨네. 그러니까 진짜 저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신림동에서 보통 어렸을 때 살았었거든요. 서울대 바로 옆에 살았었어요. 저는 서울대 생긴 다음에 들어갔었는데 관악산에 진짜 매일 올라가서 애들이랑 노는데 그때도 이런 소설들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아카시아 먹고 진달래 먹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먹는 건지도 모르고 소설책을 보고 따라 먹었었어요. 저 진짜. 그래요? 네. 궁금해서. 근데 맛은 별로 둘 다. 예. 예. 사르비안 맛있었는데. 그래서 꿀맛이 나니까. 우리가 이 세 권의 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박완서 선생님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려질 것 같아요.